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이은영 휴먼한 데이터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당연히 먼저 할 이야기는 전격 발표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사전투표 하루 전 이미 투표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인쇄가 된 상태. 그리고 마지막 투표 다음 날 이렇게 단일화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테고요. 민주당에서는 역풍 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할 텐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단일화에 관련해서 배 위원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플러스 알파다 마이너스 베타다 이런 정치공학적 셈법을 떠나서 참 이게 보면서 저도 오늘 좀 황당 내지는 좀 이상했습니다. 예. 다이나믹 코리아 K 선거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정치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예측 가능성이 없다. 도대체 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의 좀 특징 중에 하나로 좀 기록될 선거로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사실 가정적인 상황에서 던진 질문하고 현실로 그것이 드러났을 때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과연 오늘 사실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많은 조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대로 인용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단일화 뉴스에 파묻히기도 했지만은 실제 대부분의 조사기관에서 지난 일요일 단일화 결렬이 됐다고 해서 단일화 질문을 묻지는 않았어요. 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는 그래도 그 질문을 넣은 조사가 있더라고. 일단은 그 조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앙일보 엠브레인에서 28일에서 22일 2,000명 조사를 했었어요. 이 조사하고 한국경제열의 입소스 11, 1,000명이고요. 머니투데이를 한국갤럽 1,000명입니다. 121 조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일보 엠브레인 조사를 봤을 때 윤석열 47.4, 이재명 41.5. 한국경제 입소스 조사에서는 윤석열 48.9, 이재명 42.8.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조사 보자면 윤석열 42.5, 이재명 42.2. 몸에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두 개, 오차범위 밖에 하나인데 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상황에서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는 여전히 좀 저 역시도 인용하면서도 좀 그렇다. 결국 이제 또 묘한 것은 오늘부터 깜깜이 기간이에요. 예. 이 파장이 크기가 어떨지 방향과 크기가 어떨지 만약 어저께만 했더라도 이제 킥볼 돌려서 오늘은 이걸로 도배가 됐을 텐데 사실 이제 서로가 양 진영에서 서로가 유리하다. 순풍 분다 역풍 분다. 우리가 서로 유리하다. 또 이미 안철수 지지층에서 정권 교체층은 다 말랐다. 이미 갔다. 추가 상승 동력은 없다. 아니니 있다. 참 모를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이것은 좀 객관적인 근거나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서로가 내피셜 서로가 이제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한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이은영 소장. 네, 일단 저도 정치권 주변에서 이제 이런 여론을 보는 일을 오래 했는데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예. 오늘의 그 단일화는 정말 어이없는 단일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도 커뮤니티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커뮤니티를 다녀보면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항의로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것인데요. 아하. 이게 71.6%로 이미 투표가 완료가 됐는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본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상황 변화로 사표가 되어버린 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게 정말 단일화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인지는 잘 정말로 이번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좀 전에 배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의 단일화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는 걸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제 실제 단일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화할지 저는 숫자에 나온 것보다는 시너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단일화 그 과정에 정말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 어제 TV 토론 이후에
그 협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말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전에 이미 협상을 해놓고 연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인영 소장이 국민의당 당원들의 분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오늘 내일까지는 분노가 크게 달할 수도 있다. 다만 투표 날까지 그 분노가 유지되겠느냐. 네. 그 유지가 안 된다면은 안철수의 의지대로 윤석열을 찍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세요? 그 단일화를 지금까지 뭐 큰 단일화, 작은 단일화 했어. 성공한 단일화와 실패한 단일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정식화된 패턴입니다. 뭐냐면은 단일화를 했을 때 성공한 단일화는 사퇴한 후보, 뭐 패배한 후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단일화에서 이제 티켓을 못 잡은 후보라고 한다면 그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성공한 단일화, 실패한 단일화를 가늠하는 기준. 지금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뭐냐면은 단일화에서 밀린 후보가 자기를 지지했던 그 진영의 지지층들에게 나를 지지하는 만큼 단일화된 후보를 지지해 달라. 라고 하면은 때로는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가장 지난 4.7 서울시장 선거를 들 수 있겠죠. 대선은 아니지만은 그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밀렸지만은 적극적인 유세를 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이제 뭐 호평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그랬을 때 실제로 여론조사보다도 실제 투표 결과가 더 벌어졌거든요. 이제 20%포인트 차이 나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성공적인 단일화라고 할 수 있는 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패한 단일화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꼽는 게 있죠. 2012년 문안 단일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인데 그건 단일화라기보다 압축이죠. 이를테면 전혀 케미, 화학적 결합을 전혀 이루어지 못하고 이제 단일화는 됐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때 아무것도 뭐 액션이 없었어요. 그 전날 이제 목도리 걸치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투표 당일날 미국 갑니다 가버렸을 때 시너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기 이제 밀린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효과는 크고 작은 방향도 거기 이제 문제는 오늘 이제 12시에 이제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죠. 왜냐하면 그 제출해야지 벽보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기 때문이죠. 예. 저기 이제 안철수 후보의 행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효과는 크다 작다. 이게 이제 가늠할 문제인데 역시 이제 좀 여론조사 공표 금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정당 관계자나 일부 이제 자체조사 한 데서는 흐름을 알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과연 이게 큰 거야 작은 거야 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대부분은 모를 텐데 참 이것도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도 지켜볼 입장이지만 예. 참 깝깝합니다. 오늘 예. 뭐 모르겠다 깝깝하다는 말 연달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이 1차, 2차, 3차가 있다. 1차는 인쇄용지에 이름이 들어가기 전, 2차는 이제 오늘 같은 사전 투표일 전, 3차는 본투표 전 마지노선이겠잖아요. 1차 마지노선은 이미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0년도 심상정 예, 유시민 황당한 단일화죠. 예. 두 사람이 결국은 심상정 후보의 이름이 기표에 인쇄되고 난 뒤에 단일화를 했거든요. 우리 공직선거법상에는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18만 표가 맞습니다. 18만 3천 표가 무효표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 전인 2006년 선거의 무효표는 4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엄청 쏟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무효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소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오늘 나온 조사들을 보니까 이제 단일화가 되었을 때 물론 이제 단일화를 생각할 가정을 해서 물어본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양쪽 진영이 더 결집을 한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의외에 또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 여성 표심 그리고 20, 30대 젊은 표심 수도권과 그 중도 표심들이 결국에는 흩어지는데 오늘 나온 그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쪽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을 조금 더 많이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그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사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향후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 대선을 과연 이게 김동연 후보까지 포함해서 이제 오자 예. 다자의 상당 사자를 이야기한 데도 있고 오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복식 대결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 안철수 대 이재명 심상정 복식 쪽으로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상정 후보가 아닌 김동연, 이재명, 김동연 조대 윤석열, 안철수도 복식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구도가 좀 바뀌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표의 유동성을 봐야 될 텐데 유동성은 결국 기존의 안철수 후보 지지층 한 6에서 8% 정도 나오고요. 미결정층이 한 6에서 8%였어요. 예. 이제 종합해 보자면 밴드의 이제 하단은 한 10%, 많으면 한 15%. 결국 이 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최종 승부를 좀 가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연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엠브레인 이제 중앙일보 엠브레인 조사를 보자면은 이제 기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찍겠다가 31점이 윤석열 찍겠다 29점이. 예. 여기서는 이 조사에서는 반분하는 걸로 나타나요. 예. 근데 입소스 한국경제조사 보자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44.9는 윤석열 찍겠다, 25.1은 이재명 찍겠다. 예. 어느 정도 정리하자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당겨가지는 못한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의 흐름은 있다.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오롯이 독식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2030 여성층. 예. 이 층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존에 안철수 후보가 나름 그 층에서는 두 자릿수를 좀 견조하게 보였거든요. 그 층을 얼마만큼 당겨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은 상당 부분 이미 윤석열 후보에게 이미 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참 10% 중반에서 지금 6%까지 말랐을 때 이미 그 층은 떠났는데 마지막 남은 층이 그렇다라면 안철수를 보고 안철수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그대로 갈 것이냐, 드랍할 것이냐,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냐, 또 이재명 후보에 갈 것이냐, 그 층이 이제 한 4%, 그 흐름이 이제 좀 주목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윤석열 쪽으로도 가고 이재명 쪽으로도 가겠죠. 부동층으로 남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사자 대결로 그냥 가면 심상정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찍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집권만은 막아야 된다는 진보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심상정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심 후보의 표가 그 이제 지지율로 보면 거의 2%그 정도 수준이어서 물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나온 조사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흩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외에 그 다른 아까 말씀하신 부동표심이 이제 단일화의 시너지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표심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단일화의 명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남은 6일 동안 각 당이 이제 거의 이제 사활을 걸고 싸울 것인데 그 합당 부분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이 과연 될 것인가? 이거 사칠 재보궐 때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합당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단일화의 명분적인 측면을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 부동층에게 먹힐 것인가,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 또 기대하는 것은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선거 전날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진보층이 상당한 결집을 했거든요. 그 효과가 이번에 다시 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르게 2002년 노무현과 2022년 이재명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 극복,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라는 그 아젠다가 자기 진영은 물론 중도와 상대측까지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노사모라는 인터넷 기반의 광범위한 팬덤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이제 그때 노무현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그 우위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여당이라는 점. 이제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해창 후보와는 어느 정도 계속적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었고 2022년 이재명은 노무현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당이라는 측면은 같지만은 진영 내에서의 결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목은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친회 정신을 관통하는 게 사실 좀 2002년 노무현 대통령만큼 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에 대한 반작용, 반발력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만큼의 크기가 나올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있기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하고 또 싶습니다. 시간도 하루 전과 일주일 차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뭐 그 당시 그 투표 당일날 제가 코리아 리서치 있을 때 일일 현황을 봤었는데 3시 넘어서 투표율이 급격히 올랐어요. 예. 그리고 그때 2, 3시부터 문자 메시지가 1억 통 넘게 돌았는데 그 기록이 SKT 당일 문자 발송 기록이었어요. 그 카톡 시대 전까지만 해도 그 기록 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인 팬덤, 왕성한 예. 참여, 동료가 있었다. 근데 지금 글쎄 민주당 어제 오늘 그 남은 기간 다 봐야 되겠지만은 또 얼만큼 움직일까? 이제 그것도 이제 지켜볼 대목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이어지는데 뭐 이번에는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이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사상 최고 사전투표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높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했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깨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MBS 28일에서 3월 2일까지 2013명 조사를 보면은 사전투표 의향이 34%가 나왔어요. 그리고 본투표가 62%가 나왔고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게 4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지금 30%는 넘을 걸로 예측은 되고 있는데 35에 준할 정도까지 아하. 올라간다면 저는 일단은 민주당 쪽에는 상당히 유리한 아하.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역대 최고가 26%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6.7%가 최고 기록이었죠.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를테면 사전 투표는 기록 갱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양측 모두 이제 경쟁이 붙었죠. 이제 사전 투표가 3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끝은 어디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항상 저희들 듣는 질문이 있어요. 사전 투표가 되면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예. 사실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KEP라고 방송사 예측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선관위가 당일날 투표 당일날 성 연령별로 자료를 주거든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보정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는데 누구에게 유불리라는 그 근거가 이제 젊은 층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았더라라는 게 경험적인 것인데 저는 이제 이번 선거는 좀 다르게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유불리보다는 결국 투표율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냐 투표율의 영향력 정도가 얼마나 될 거냐 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투표율. 그렇죠. 자, 언론에서 뭐 이번 선거 내내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정책이 실종됐다. 막말이 난무한다. 뭐 이렇게 정치 혐오를 좀 조장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고 하면 투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70% 중반대의 높은 투표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신데 두 분은 투표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 같은 경우 지금 사전 투표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본투표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투표율을 이제 결집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더 결집이 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높아질 걸로 저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정도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지난 대선이 75%인데 그보다 77%고 이제 박근혜 선거 때 75%. 예.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7%. 저희들이 이제 당락 그 득표율 예측보다 더 어려운 것을 투표율 예측입니다. 예. 흔히 이제 저희들 용어로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만큼 어려운 예측이 투표율 예측이던데 정리하자면 저는 두 가지 설이 있죠. 이를테면 경합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난 선거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와 이 혐오 내지는 불신 뭐 정치 냉소 현상으로 떨어질 것. 두 가지가 좀 팽팽하게 좀 붙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73에서 75 이 구간의 최종 투표율이 좀 정착하지 않을까. 75를 넘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최근에 지난 그 촛불로 만들어진 선거 77%가 나왔는데 그때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오히려 그 노년층보다는 노년층은 안 나오고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75% 나왔던 문재인, 박근혜 이 선거 75 나왔어요. 그래서 볼 때 73에서 75 이 구간의 최종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75를 넘어선다라면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라면 항상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나왔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75가 넘으면은 2030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그런 가설이 있을 거고 73 밑으로 70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30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은 선거다. 이런 일단 그런 가설은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과거처럼 젊은 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는 또 아니니까 그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깜깜이 기간이라서 여론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 선거, 과거 선거, 역대 선거를 살펴보니까 이 깜깜이 기간에 항상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들어와요. 네, 많이 들죠. 네. 그거 잘못하면 또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 공표를 여론조사 공표는 카톡이나 이렇게 올리는 것도 공표형입니다. 공표는 뭐냐면은 중앙 여론조사 시민의 등록된 요건을 갖춘 등록된 결과는 공표할 수 있는데 예?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돌리면 공표하면 처벌받습니다. 예. 벌금 냅니다. 예.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달하지 그렇죠.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 역시 최대 분수령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는 평가가 많고 이재명 후보가 많이 뒤쳐졌다가 좀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느냐 뭐 이런 건데 그 이 서울 판세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울이 이제 과거에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따라잡은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 쪽은 안 좋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이내의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격차가 이렇게 좁혀진 이유가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을 이제 좀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격차가 좁혀졌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서울도 서울이지만 그 지역에서의 표심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오늘 뭐 자료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영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TK 30 이상, 그다음에 PK 40 이상. 근데 거의 근접하는 숫자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남에서의 이런 그 정도의 숫자, 목표한 숫자들이 달성이 된다면 서울에서 약간 뒤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역보다는 제가 볼 때는 30대 그 연령층의 투표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30대 같은 경우 이제 여성층의 경우는 그 안철수 후보의 소신 그 행보를 지지하는 게 많았었는데 요 표심이 과연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서 인물 경쟁력을 따져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 지금 이제 단일화를 한 시너지를 감안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지 여기에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 의원님. 서울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보면 서울을 이긴 자 당선이 되었다. 예. 이번에는 아마 엇갈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하십니다. 사실 이건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이야기죠. 1년 전, 정확한 11개월 전에는 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차이 20%포인트 이상 넘게 났어요. 예. 그 선거 이후에는 더 많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MBS 자료를 보자면 36대 40. 상당히 붙었죠. 예. 11개월 전에 이제 20%포인트 이상 차이는 오늘 MBS에서 2,000명 했어요. 예. 대선 특집으로. 근데 안철수 사태 때문에 확 이제 가스가 많이 빠졌죠. 가스 보통은 아프겠네요. MBS 이거 항상 목요일에 MBS 데이 이래가지고 했는데 예. 나름 큰 마음 먹고 2,000명 했는데 36대 40 많이 붙었다는 거죠. 우상호 본부장도 인정했죠. 서울에서 현실적으로 4~5% 쉬고 있다. 서울에서만 잡으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긴다. 이거 상호보다 인정했는데 상당히 많이 붙었죠. 1년 전 20% 이상에서 지금 3~4% 차이 났다는 점은. 근데 결국 이제 서울의 표심은 그 이제 서울의 표심 수도권 하는데 요즘은 사실 경기와 서울을 좀 구분해서 보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오늘 MBS에서 보면 그 이재명 경기 인천 40이 윤석열 40. 거기도 붙었네요. 예. 지난번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서울에서 그 경기 인천을 확산하는 것이 전통적인 어떤 여론 흐름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서울을 중심한 동심은 사실 이 층들이 서울에서 이제 밀려났던 층들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부동산 때문이죠. 예. 대부분은 직장에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젊은 층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더 많은 지역이 서울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둘러싼 지역이 예. 더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확산 밖으로 벌어지는 전략이 요즘 안으로 쪼여오는 그런 전략을 사고 있는데 결국 최근 들어서 경기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평가의 근거가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뭐 본인의 텃밭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광역단체장 평가를 하는데 보면은 60% 이상 긍정 평가가 높아요. 전라도에서 민주당 단체장,
TK에서 국민의힘 단체장보다 더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 평가의 근거가 강한 지역인데 네. 점차 이제 터지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청이 어떻게 터지느냐, 규모가 어떻게 되냐, 서울의 민심이 이제 안으로 영향을 받는 짧게 그런 구조인데. 덧붙이면은 예. 그 경기 인천을 조사에서는 항상 같이 묶어서 조사를 하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많이 좀 따라잡은 거는 인천에서의 지표 개선이 좀 있었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경기에서는 그 충분히 이재명 후보의 높은 예. 지지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두 분 만날 때가 기대되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